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눈이시고요. 네. 37,500원에 24%요. 37,500원에 20%요. 네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제가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도 언제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네.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원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거세요? 네, 월요일 날 좀 떨어졌을 때, 네. 제가 했어요. 매수했어요. 정말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네네. 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네. 지금 뭐 루닛이라던가 뷰노라던가 의료 AI 관련돼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AI, 의료 AI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정말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2년 전쯤에.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대감이 컸는데 그거를 증명해주지 못하니까 계속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올라갔을 때 이 의료 AI 시장에 대한 정말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간 지나서 한 2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5G, 메타버스 이런 관련 섹터들이 이 의료 AI 관련 종목군들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하락 추세가 오늘의 이 양봉이 추세를 돌린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중이 24% 정도 되시니까 만약에 조금 더 나는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들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한 10% 정도만 조금 들고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뭐 불안하다 하시면은 오히려 다 파신 다음에 만약에 사더라도 아예 장기 평선 돌파하는 그런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가서 좀 위에서 사시더라도 그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세를 돌리려고 한다면 일단 45,00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고 이제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여기서 이게 오늘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지면서 저점 깨면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의료 AI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좋습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뭐 판독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 눈으로 못 보는 것들을 이 의료 AI가 대신한다.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AI 기술을 쓰는 대상자가 의사들인데 그 의사들이 과연 이걸 쓰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시기보다도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그 반등을 노려서 수익을 내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이고 더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선에서 매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45,000원 라인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추세를 돌린다라는 것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지금 최근에 계속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4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000원 구간 오면은 뭐 좀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를 더 보셔도 좋겠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좀 끌고 가보셔서 오히려 45,000원 위까지도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45,000원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비중 축소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 마이크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600원에 9%. 9%요. 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매수한 지는 한 5월 달 했는데, 네. 단가를 많이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25,000원에서 지금 17,000원으로 내렸는데, 네. 한 번 더 추매를 해갖고, 네. 13,000원 정도 맞추면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추매 가격 좀 여쭤보려고요. 아, 추가 매수를 또 언제쯤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 네, 이주원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음고생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 마이크로는 뭐 증자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중도 9% 정도면은 한번 진짜로 추가 매수까지 해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보유 의견 드렸고요.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빚이 많아요. 갚을 돈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2,600억 정도의 빚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아진 상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베트남 법인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LNF가 급락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재무 건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오사트 기업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 오사트 기업 중에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우리나라 오사트 기업들은 사실 대만의 AS이라는 오사트 기업에 되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파운드리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가 커지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사트라는 그런 후공정 마지막 단에 있는 패키징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정말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에 대한 그런 빚과 이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도 고민하시고 계신다면요. 만약에 13,000원 밑으로 주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서 좋겠지만 만약에 13,000원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받게 되면은 저는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또 다른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과 그다음에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 나올 때 그때 탈출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받는 섹터가 명확해요. 로봇이랑 제약바이오 쪽이 명확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이쪽으로 좀 집중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그러면 삼성전자라던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올 수 있는 뭔가가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관련 악재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13,000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대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두산 로보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8,200원, 네, 비중은 52%요. 52%요. 예, 예.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7월 달쯤 매수한 것 같아요. 7월 정도에 하셨어요. 예, 예. 아, 이 종목 매수가까지 다시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를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혹시?
7월 달에 산 것 같아요. 7월 달에 들어가셨고 네. 혹시 이 종목이 오늘 좀 안 올라가지고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좋았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도 갔고 로보티즈는 고점인데도 두 자릿수의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못 갈까라고 보면 이슈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못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걸 감안하고더라도 오늘 그래도 2, 3% 정도 올라갔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뭐 보합권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성장성, 뭐 실적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적으로 저는 안 간다면 요 근래 로봇 분위기가 좋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약간의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종목을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비중이 50% 넘게 이 종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이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술력은 좋다. 하지만 지금 시장성에서는 약간 휴머노이드 쪽에 약간 집중돼 있는 모습세가 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 물류랑 이런 로봇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가 집중적으로 로봇 투자하는 부분이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장에서 폭발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평단가랑 지금 가격대를 비교해 보면은 약간의 손실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번 주 내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이 조금 안 좋다라고 봤을 때는 비중의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다른 로봇주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SPG라는 종목도 정말 무거운 종목인데 그 종목도 오늘 5%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웬만한 종목들이 올라가 주는데 내 종목이 못 가는 거는 이슈나 이런 부분이 안 알려져 있는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 비중의 절반 정도로 만약 안 가면 비중의 절반 정도를 다른 로봇으로 교체하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2,000원까지 노리고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일단 분산 투자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D 현대 일리트리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만 1,000원 10%요. 네, 49만 1,000원이요? 아니요, 49만 1,000원인가? 네, 네, 49만 1,000원이요. 예.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그때 6월 달에 했을 거예요. 6월 달에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종목 앞으로 주가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거의 50만 원 부근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가 고가에서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도 조금씩 며칠 동안에 계속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네. 51만 원, 2만 원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걸어놓으니까 거기까지 못 오고 가버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못 팔았거든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50만 원 더 돌파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 근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는 기대치보다는 약간 못 나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전체적으로는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력기가 약간의 충격은 있었지만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AI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수요는 이상이 없다라는 게 체크가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제일 키워드가 또 뭐였냐라고 본다면 관세에 대한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전력기기 지금 3대장 다 미국의 공장에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 지금 수출하는 부분이 40% 정도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60%를 만들어서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관세 얘기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HD 현대일렉트릭도 미국의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증설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관세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51만 원에 저는 매도를 걸어놓는 것보다는 한 53만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상승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그때 이제 익절가를 51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51만 원을 돌파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55만 원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 워낙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8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매도세가 정말 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월 달까지도 시세를 어느 정도 이끌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로 보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추석 한 달 전에는 수익으로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꼬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추석 전 한 달 전에는 어느 정도 팔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 53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조언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네.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대체 어디까지 올라줄까요? 올해 계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너무 강해서.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도움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 KMW 네. 71,460원에 10%입니다. 71,460원이요? 예, 이 몇 년 됐는데, 예. 내가 너무 이거 신경을 안 써가지고, 지금 뭐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네, 우선은 일단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사시고 안 보신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5G 쪽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파수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동안 지금 저렇게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20년도에 89,000원이라는 주가까지 올랐던 배경은 트럼프 1기 때에 대한 정책과 관련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금 트럼프 임기가 돌아왔고 지금 OBBA 법안에도 이 5G 통신 장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5G 시장 쪽에 통신 장비 세계 점유율 1위가 화웨이입니다. 결국엔 또 중국이 껴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중국이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파수 경매라던가 그다음에 오픈랜 시장을 개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랜 시장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존에는 5G 유선 장비를 화웨이 걸로 썼다고 한다면 무선 장비도 화웨이 걸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유선 장비를 화웨이 걸 썼는데 무선 장비를 에릭슨이라던가 노키아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화웨이 걸 쓰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선도 화웨이 걸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픈랜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화웨이 유선 장비를 쓰더라도 노키아라던가 에릭슨 거 무선 장비를 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랑 일본은 이미 오픈랜 방식을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5G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픈랜 그 시장이 커져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오픈랜 시장을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비중을 한 20% 정도 올리면요. 지금 평단가가 아마 4만 원이나 3만 원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근데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워낙 이렇게 방치를 해두셨는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단가를 한 4만 원이나 이렇게 좀 낮춰놓고서 대응을 해야 좀 올라와도 매도를 할 수가 있지.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숨에 막 7, 8만 원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거는 계신 거고 그래서 탈출하는 전략을 좀 세워보겠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KMW는 과거에 5G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주파수 경매라던가 오픈넷 모멘텀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 확대를 좀 하셔서 평단가 낮춰놓으면서 나중에 올라왔을 때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평단가를 만약에 뭐 좀 낮추면은 네. 이익을 한 3, 4만 원 정도는 올 수는 있겠습니까? 아, 이게 4만 원, 3만 원도요. 단기간에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픈된 카드를 꺼내 들면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2020년도 전에는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 글로벌 1위였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뭐 화웨이라던가 노키아, 에릭슨이 다 따라잡힌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준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겁니다. 지금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바닥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그 배경이 된 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OBBA 법안 발의되고 나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오픈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용할 때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네. 이제 9월인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9월 달에는 금리 FOMC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 또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너무 핫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유난히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경제TV예요. 예.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어떤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네, 20주에 13만 원인데 그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빠져버렸어요. 13만 원이시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혹시? 20%요. 20%요? 네네. 네, 요즘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아니에요. 그거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4년이요? 네. 근데 그런데 예.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먼저 올라갔을 때 그거 놔두면 20만 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놔둔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들어가신 지 4년 됐고 20만 원 됐을 때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관련해가지고 요즘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좀 팔았거든요. 잘하셨네요, 정말. 네. 그런데 한 20만 원 간다더니 점점 저렇게 돼버렸어요. 어떡해요? 지금은 조금 버텨야 될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연도 상반기 화장품을 본다라고 보면 한번 짚어보면은 한알령 해제 키워드랑 이런 부분이 맞물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면서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PR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분위기를 다 이끌었다라고 보는데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 연도 거의 6월달, 7월달 이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면서 실적 발표 이후로 종목들이 많이 꺾이는 모세가 나왔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국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보면 중국 매출의 비중보다는 북미, 동남아
유럽 이런 쪽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로 잘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때부터는 14만 원부터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약간의 추세가 하락 추세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때는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으로 뭐 시총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국내 화장품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노력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워낙 오래된 회사고 워낙 염력이 있는 회사들은 쉽게 끝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내년 정도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화장품이 거의 1년에 돌이켜보면 상반기 때 좋고 하반기 때 항상 안 좋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충분히 14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버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 전략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